민주당도 반대입니다. 광노현 전 서울교육감 아닙니까? 사진이요. 민주당에서도 그건 적절하지 않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자, 지난 6일입니다. 광노현 전 교육감이 출마 선언을 하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몇 가지 얘기, 본인이 왜 나오는지에 대한 설명인 것 같아요. 들어보시죠. 식민지 근대화론 위에 역사 왜곡에 맞서 독도와 역사 교육을 지켜내겠습니다. 혁신 역량이 검증된 사람입니다. 윤석열 정치검찰, 윤석열 교육정책, 윤석열 독도 지우기와 역사 왜곡에 맞서 싸우고 서울교육을 위기에서 구하겠습니다. 위기에서 구하겠다. 자, 그런데 최석 네. 평론가, 광노현 전 교육감이 전 서울시 교육감 재보궐선거에 출마한다고 선언한 건데 지금 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광노현 교육감이 이제 2010년 선거에 예. 당선됩니다.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교육감 당선되는데 당시 교육감이 됐잖아요. 됐죠. 근데 예. 이제 이 선거 과정에서 진보 진영의 경쟁 후보에게 단일화 목적으로 2억 원을 건넨 혐의로 바로 2012년 9월에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의 형을 확정받습니다. 확정된 거예요. 당선 무효가 된 거죠. 당선 무효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10개월을 복역하고 나옵니다. 나와서 이제 뭐 활동하고 있는 사이에 2019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시켜서 사면 복권해 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은 피선거권 10년제도 풀렸어요. 근데 이게 왜 논란이 되느냐? 예. 후보 매수죄로 선거직을 상실한 사람이, 교육감직을 상실한 사람이, 이게 후보 매수죄가 굉장히 그것도 위험한 죄이긴 하지만 선거 비용을 원래 이렇게 당선된 사람들은 국고로부터 보존받은 거를 전부 다 토해내야 됩니다. 반납해야 됩니다. 그럼 얼마나 토해내야 되는 35억을 받아서 이제 반납을 35억을 해야 되는데 예. 30억을 반환 안 했어요. 5억 반환한 겁니다. 5억은 30억이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죠. 근데 우리 공직선거법에는 당선자가 당선 부여형이 되면은 국고 지원으로 같은 선거 비용을 반납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걸 강제하거나 집행하는 규정은 없어요. 이건 본인의 그냥 선의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광노현 교육감에 불거진 두 가지 쟁점은 뭐냐? 아니 어떻게 상대 후보를 매수해서 당선된 사람,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사람이 어떻게 아무리 사면 복권됐다고 또 나오겠다고 하느냐? 그럼 당시에 그건 선거법 위반이었어요. 선거법 위반인 거죠. 아.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아니 그럼 책임을 지고 35억 원을 다 토해내고 그럼 새롭게 출발하면 모를까? 국고로부터 받은 35억 가운데 30억을 다 덜 내놓고 나 이제 와서 법이 허용하니까 나올래요. 이렇게 후안무치한 행동이 맞느냐? 이 두 가지가 지금 광노현 전 교육감을 둘러싼 쟁점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광노현 전 교육감이 본인이 서울시 교육감이었는데 문제가 생겨서 그게 당선이 취소가 되고 뭐 복역도 있었고 그다음에 선거 보존금도 내놔야 돼 이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다시 나온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논란이 된다는 건데 그러자 한동훈 대표가 어제 뭐라고 좀 지적을 했어요. 그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과거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를 매수해서 유죄가 확정되고 징역형의 실형을 살고 나온 소위 진보 교육감 광노현 씨가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나선다고 합니다. 광노현 씨의 등장은 근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최악의 비교육적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얘기는 광노현 전 교육감이 이번에 출마하면 안 됩니다. 비교육적입니다. 문제 있습니다라고 지적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발언에 대해서 광노현 전 교육감이 고소를 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정당의 대표는 교육감 선거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유권자들이 곽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교육감 선거에 관여했다. 광노현 전 교육감 측의 얘기예요. 교육감 선거에 관여했다라는 이유군요. 이승환 전 행정관 고소 이유가 선거에 관여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그렇다면 민주당 진성준 의원도 같이 고소해야죠. 진성준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적절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광노현 전 교육감이 지금 뭔가의 교육 정책을 주도하고 아이들의 삶을 책임지고 미래를 만들기 위한 교육감 선거에 나왔다기보다는 그냥 정치하러 나왔다 이렇게 보입니다. 광노현 교육감이 지금 만약에 이 교육감 선거에 다시 나오게 되면 우리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돈이 있으면 매수해라. 만약에 학교에서 2등 하던 학생이 1등 하던 학생 매수해가지고 야, 너 한 5점만 낮게 맞아주면 내가 1등 할 수 있으니까 이거 이렇게 대가 줄게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돈 없으면 배째라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35억 토해내야 되는데 30억만 토해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광노현 교육감 재산 등록을 보니까 마지막 등록했던 재산 등록 당시 2012년을 보니까 이때 당시는 마이너스 7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 당선되고 다음에 보니까 재산이 16억으로 늘었습니다. 무려 22억이 늘었습니다. 그때 언론 취재와 또 본인이 밝힌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감 때 빚진 게 있는데 예. 선거 보전금 받아서 갚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에 빚진 거 다시 갚아야죠. 토해내야죠. 저는 그런데 광노현 교육감이 이러한 그 파렴치하고 모렴치해 보이는 것까지 뒤집어 쓰고 다시 출마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예. 저는 뭔가 교육에 대한 비전과 정책이 가진 게 아니고 나 이제 정치 참여하겠다 선언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과 그리고 여당에서 똑같은 얘기가 나와도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만 고소를 하는 거고 또 출마 선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이런 폭정을 막겠다라고 하는 정치적 선언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 정치 선언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 또 혹은 지난번 교육감 선거 당시에 선거 보전금으로 자신의 빚을 갚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선거 빚이 쌓이려고 하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의혹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여당, 야당이 오랜만에 다 함께 입을 맞춰서 이건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할 때는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이 대한민국과 서울시에서 교육받는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에도 좀 좋은 효과가 될 것 같습니다. 광노현 전 교육감이 지난 6일 출마 선언할 때 여러 가지 얘기를 꺼냈어요. 그러면서 뭐 정권에 대해서 탄핵 뭐 이런 얘기까지 꺼냈는데 그때 당시에 한 얘기 중에 이게 보도된 내용을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네요. 대법원 판결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방금 이승환 전 행정관이 살짝 언급하셨는데 민주당에서도 좀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와요. 진성준 의원입니다. 오늘 진성준 의원이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이 얘기도 좀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10월에 치러질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 다시 출마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출마는 시민의 상식선에서 볼 때 여러모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서울 시민의 눈으로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자중하시기를 권고합니다. 자중하시길 공고합니다라는 건 나오지 말란 소리잖아요. 출마하지 말라는. 성추인 부의장. 광노현 전 교육감은 진보 인사로 통하잖아요. 근데 민주당에서 왜 저렇게 강한 반대 입장이 나온 걸까요? 사실 저렇게 반대 입장을 내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하죠. 왜냐하면 교육감 선거에 정당이 언급을 하는 것이 원래 공식적으로는 정당에서 관여하거나 정당 예. 후보에서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러워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한 것은 그러니까 그 광노현 전 교육감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광노현 전 교육감의 그 죄명이 이제 사후매수죄거든요. 아까 그 설명을 해주셨는데 원래는 이제 선거 과정 속에서 진보 교육감 다른 후보에게 뭔가 매수를 해서 사퇴를 시키고 그 이후에 단일화한 이런 과정이 아니라 예. 선거가 있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이 사퇴를 했고 원래 중도 사퇴를 하면 그때까지 쓴 비용은 오롯이 그냥 그 감당을 해야 됩니다. 이게 수억 원에 달하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 좀 선의로 2억 원을 줬던 것이다. 전달한 것이다. 그 갚는 데 쓰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본인은 또 그렇게 주장을 그렇게 하고 주장하는 있는 거예요? 것이죠. 그래서 그 사후 매수죄는 첫 번째 판례가 된 겁니다. 사후 매수죄로 누군가 처벌을 받은 첫 번째 판례가 된 것인데 근데 대법원의 판결이 늘 옳은 것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 저 말은 또 저는 그 어폐가 있는 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위헌 소송까지 냈어요.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받아보자 해서 냈는데 거기서는 또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후매수죄 맞다, 괜찮다, 합헌이다라고 결론을 내렸기 그럼 때문에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나 그렇죠. 다 문제가 있다 그렇기 본 때문에 거네요. 광노현 전 교육감의 주장은 사실상 대법원의 판결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판결, 그러니까 사법부의 전체적인 부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예.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걸 옹호해주기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는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출마 선언문에 있어서 뭐 교육에 관련돼서는 뭐 강하게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얘기하면서 더 큰 탄핵, 사실상의 지금 민주당에서도 잘 직접적으로 얘기를 못 하고 있는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그렇게 사실상 언급을 하면서
교육감을 나가겠다는 분이 말을 했다는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는 부적절하다고 보기 때문에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진성준 정책위의장이나 이런 분들이 이 의견을 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 한동훈 대표도 비판을 했어요. 그리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도 이거 자중하셔야 됩니다. 문제 있습니다. 서울 시민의 눈높이 뭐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나오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그 내용의 요지는요. 그런데 고소했잖아요. 광노현 전 교육감이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보인 반응이 있어요. 화면에 있습니다. 광노현 씨가 저를 고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분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도 고발하나요? 이렇게 딱 반응. 그러니까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비판을 했잖아요. 적합하지 않다고. 근데 그분은 괜찮은 겁니까? 저하고 다른 겁니까? 이렇게 한동훈 대표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광노현 전 교육감의 입장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당대표의 발언은 명백하게 교육감 선거에 나온 특정 후보 광노현을 반대하고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거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해진 발언입니다.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반면에 진성준 의원의 경우 매우 정제되고 절제된 언어를 사용해서 정중하게 저희 출마를 재고 요청하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발언들을 삼가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박찬 교수님.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얘기는 비방, 진성준 정책위의장의 얘기는 절제된 간곡한 권고였다. 글쎄요. 내용은 그냥 출마하지 마세요가 비슷해 보이기도 한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한동훈 대표나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나 나오지 말라는 건 똑같은 건데 네. 왜 한쪽은 고소하고 한쪽은 뭐 괜찮다고 고소 안 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상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사실은 이제 선거법을 뜯어보면은요. 예. 이거는 아다르고 어다른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 정치적인 의견 다 빼고 온리 법으로만 접근을 해보면 예.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을 비판했을 때 여기에 낙선의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을 탈락시킬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목적성과 의도성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똑같은 행위를 했어도 예. 예를 들어 난 저 사람을 낙선시킬 의사가 있었다. 이것이 만약에 입증이 되면 선거법 위반이 돼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나는 저 사람을 정말로 생각해서 한 얘기다. 이것이 인정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핏 다르게 보이지만 예. 선거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목적성과 의도성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광노현 전 교육감이 물고 늘어지는 부분도 뭐 법리적으로는 이해가 간다. 다만 우리가 봤을 때 지금 교육감 선거가 정당 개입을 불허하고 있지만 사실상 뭐 보수 단일 후보, 진보 단일 후보 그래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계열의 지지자들에게 지지를 표를 받잖아요. 사실상 그 출마한 후보들의 그 현수막 보면은 빨간색, 파란색, 뭐 노골적으로 색깔을 입히거든요, 지금요. 그렇죠. 그런데 민주당 정책위원장 고소하면 민주당 당원들이 표를 주겠습니까? 또 그렇게 현실적인 그렇죠. 게 이거 현실적인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비만 넘어가면 진보 단일 후보 또는 단일 후보가 안 되더라도 이름이 굉장히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아슬아슬하지만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금 논란에도 불구하고 의혹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출마를 강행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근데 민주당 지지층이 굉장히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인지도 광노현을 뛰어넘는 인지도 있는 후보를 과연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겠죠. 성추인 부의장, 지금 광노현 전 교육감 먼저 출마 선언했으니까 나오려고 그러잖아요. 좀 민주당 입장에서 조금 부담스럽습니까? 뭐 글쎄요, 뭐 부담스럽다 말하는 것 자체가 또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요. 지금 진보 진영에 있는 그 교육감 후보들이 광노현 전 교육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죠. 저는 다른 분들도 뭐 훌륭한 분들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뭐 광노현 전 교육감의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당 입장에서 저 정도의 발언을 할 수 있으나 이게 출마 자체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저건 안 때문에 되는 출마는 거죠. 자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발언 이상은 어차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저는 광노현 전 교육감이 뭐 이 정도의 발언을 그래도 들으셨으면 본인이 알아서 스스로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시지 않을까 정도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어떻게 공식적인 입장은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한 말 자중하길
권고드립니다. 요 정도 수준. 그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네요. 잘 들으셨죠? 어떤 뜻인지. 뭐 이럴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광노현 전 교육감을 놓고 뭐 한동훈 대표, 민주당 얘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섞여 있습니다. 자, 이 주제 이 정도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